K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앞으로 다가올 3가지 운명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소드의 왕 정방향 카드,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감정 문제보다는 판단이나 결정, 정리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이 소드의 왕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카드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게 맞는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태도를 뜻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고 있거나 일이나 현실 문제에서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거나 더 이상 흐릿하게 두지 않고 말이나 선택으로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계약이나 조건, 역할 분담을 다시 따져보는 상황일 수 있고 관계에서 애매한 말을 끊고 싶은 상태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선을 긋는 시기로 보여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꽤 또렷한 편이에요. 다만 그만큼 긴장도 함께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보면 저스티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어딘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쌓여 있어요. 이 저스티스 역방향은 이게 공평한가?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더 책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설명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찜찜함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판단이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감각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다거나 기준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누군가는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억울함 또는 납득되지 않은 상태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이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환경의 카드로는 소드 9번 역방향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외부 환경 자체가 점점 긴장이나 압박을 낮추고 있는 흐름을 보여줘요. 이 소드 9번 역방향은 불안이 줄어들고 최악의 상황을 멈추기 시작하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신호가 보이거나 누군가의 반응이나 태도가 이전보다 누그러지거나 여러분을 압박하던 요인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는 흐름이에요. 바깥에서는 이미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여러분 쪽 마음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나온 이 전차 카드는 머뭇거림을 멈추고 주도권을 다시 잡으라는 메시지예요. 이 전차는 완벽한 확신이 있어서 움직이는 카드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태도예요. 결정을 미루지 말고 일정 하나를 확정하는 것, 애매한 관계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 일단 이렇게 가겠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움직이기보다는 여러분이 핸들을 쥐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맨 카드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더 참거나 희생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여요. 이 행맨 카드 역방향은 이미 충분히 멈춰 있었고 충분히 참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시선이나 태도를 놓는 쪽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굳이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바뀌지 않는 구조에 더 매달리지 말고 상황을 뒤집으려 하기보다 그냥 내려놓고 빠져나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의 이동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를 보면 여러분은 이미 상황을 판단할 준비는 끝났고 환경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머릿속에서만 정리하던 걸 현실로 옮기는 단계예요. 그럼 이러한 흐름 위에서 여러분 앞에 어떠한 운명적 사건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 먼저 첫 번째 운명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의 카드로는 저스티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계기에 나온 건 이 사건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 누적된 불공정함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역할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진 일이 있었다거나 이건 정리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관계이거나 기준이 바뀌거나 설명 없이 결과만 남은 상황일 수 있어요. 이 불균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지점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체와 관련 인물로는 컵의 10번 역방향과 레너먼드 카드 남성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컵의 10번 역방향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에 레너먼드 남성이 붙으면서 이 사건은 특정 남성 한 명의 사정과 깊게 연결돼요. 이 사람은 가족이나 연인, 전 연인, 동료, 상사, 거래 상대처럼 이미 관계가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크고 겉으로는 안정적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새로운 인물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남성의 문제나 선택이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현실화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잘 돌아가는 줄 알았던 남성의 사정이 갑자기 드러나거나 안정적이라 믿었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거나 그 사람의 결정 하나로 여러분이 다시 이 판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의 카드로는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과 레너먼드 카드 달카드가 함께 나왔어요. 이 카드의 조합은 이 사건이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전개예요. 그리고 이 달카드는 불확실한 분위기, 밤 시간대, 감정이 섞인 장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실 장면은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는 연락으로 다가온다거나 밤늦게 오거나 망설이다가 보낸 메시지이거나 말이 분명하지 않고 감정이 섞여있는 대화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중요한 건 이 장면이 깔끔한 설명이나 합의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상대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과 상황이 섞인 채로 말을 꺼내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카드로는 완제 6번 정방향이 나왔어요. 이 카드가 여기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이 사건에서 뒤로 빠지거나 숨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완제 6번은 주목받는 자리, 입장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은 애매하게 넘어가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말지 말로 밝히게 되거나 책임의 범위를 공개적으로 정리하거나 관계에서 나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과시나 승부욕이 아니라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는 흐름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찾아올 변화의 카드로는 완제 2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의 위치가 선택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완제 2번 역방향은 내가 이 상황을 확장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겪고 나면 더 멀리 내다보며 계획을 짜기보다는 지금 범위 안에서 역할을 정리하고 선택지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관계나 일에 더 큰 기대를 걸지 않게 되거나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거나 여기까지만 하자는 기준을 세우는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을 명확히 줄이는 이동이에요. 이 사건은 한 문장으로 하면 겉으로는 유지되던 관계나 구조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계기를 통해서 다시 문제 위로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전면에 서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건 이미 어긋나 있던 균형과 감정이 더 이상 덮이지 않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두 번째로 찾아오게 될 운명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출발점은 갈등이나 충돌이 아니에요. 이 컵의 여왕 정방향은 그동안 여러분이 이 관계나 상황에서 감정을 맡아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상대가 불안할 때 들어주고 말이 오락가락해도 이해해주고 결정을 못 내려도 기다려주고 상황이 애매해도 부드럽게 넘겨주던 쪽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보였던 구조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컵 여왕은 감정을 품는 카드이지 무한정 감당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이 카드가 여기 나왔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여기까지는 충분히 했다는 감정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역할을 계속하면 내가 지쳐버린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주체인 인물은 의욕은 있지만 지속성이 없는 사람, 말은 앞서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이 완지의 시종 역방향은 다시 해볼게, 이번엔 다를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인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레노먼드 카드 채찍이 붙으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미 반복된 마찰의 패턴이 존재해요. 크게 싸우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거나 같은 문제로 자꾸 마음이 긁히거나, 말로는 정리된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커요. 중요한 건 이 사람 자체가 악의적이라기보다 미성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계속 조율해왔던 거고, 그게 바로 앞선 컵의 여왕의 역할이었어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의 카드로는 펜타클의 6번 정방향과 레노먼드 카드 낙카드가 나왔어요. 이 장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이에요. 이 펜타클의 6번 정방향은 주고받음, 조건, 교환을 의미하고, 이 낙카드는 지금 여기서 자른다는 결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감정 싸움으로 터지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차분한 얼굴로,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조건이 다시 제시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말하거나 역할이나 책임의 선을 다시 긋거나 이전처럼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이건 폭발이 아니라 정리된 결정에 가깝습니다. 상대는 이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동안 항상 받아주는 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온 소대의 여왕 정방향,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 이 순간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정확히 하고 불필요한 말은 덧붙이지 않아요. 이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감정 노동을 멈추는 선택이에요. 이 카드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미 계산은 끝났고 말은 나오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의 위치는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대신 아주 안정적으로 고정돼요. 이 펜타클의 기사는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는 관계든 일이든 내가 감당 가능한 속도로만 움직이게 되고,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는 한다, 이 이상은 안 한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위치예요. 현실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연인이나 지인, 동료 중에 항상 이해받던 사람이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괜찮아라고 넘기지 않고 도움의 범위와 조건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든 관계가 느슨해지든 여러분의 기준은 유지됩니다. 일로 보자면 여러분은 회사나 팀 안에서 항상 분위기를 맞추고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던 역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걸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업무 분담이나 책임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이후에는 일이 줄어들기보다는 불필요한 소모가 사라지게 돼요. 이 두 번째 사건은 조용하지만 현실 구조를 확실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갈등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먼저 이 소대 5번 역방향은 이기고 지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와 맞서서 증명할 의지도 설명할 에너지도 사라진 지점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와서 다시 싸우고 싶지 않다, 이 문제를 또 끌고 가고 싶지 않다, 이 감정이 조용히 쌓인 끝에 생겨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유지되고 있었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갈등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체적인 인물은 감정 중심이 아니라 이성, 논리, 현실 조건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소대왕 정방향은 말을 돌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레노먼드 카드 물고기가 같이 붙으면서 이 사건의 주체는 금전이나 거래, 조건, 자유, 이익과 연결된 인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 관계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나 손해,
이득,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조건이나 방식, 관계의 형태를 다시 설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보면 아주 조용하지만 의외로 여운이 긴 장면이에요. 이 컵의 3번 역방향은 함께하던 자리에서 빠져나오거나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는 장면을 뜻해요. 여기에 레노먼드 카드 G가 붙으면서 이 장면은 작게 시작되지만 서서히 소모를 느끼게 만드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연락 빈도가 줄어들거나 모임이나 관계에서 빠지는 선택을 한다거나 함께하던 구조가 서서히 해체되는 장면처럼 눈에 띄지 않게 진행돼요. 크게 싸우지도 않고 누군가를 몰아붙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온 소대 9번 역방향은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이 사건 앞에서 더 걱정하거나 더 신경 쓰거나 이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는 쪽으로 반응해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의 위치는 아주 조용하게 바뀝니다. 이 완지 2번 정방향은 이제는 내부에 머무르기보다 바깥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점을 뜻해요. 더 이상 같은 사람, 같은 구조, 같은 갈등 안에 시선을 두지 않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선택지를 바라보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건 당장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진 않지만 시선이 확실히 바깥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이 사건은 오래된 갈등이나 미묘한 긴장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 중심의 인물과 관계 방식이 달라지는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요란하지 않지만 이전의 나로는 돌아가지 않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민들레의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민들레는 잡아두는 카드가 아니에요. 뽑아두고 소유하는 꽃이 아니라 날아가도록 두는 씨앗의 카드예요. 이 오라클이 이 예언의 끝에 나왔다는 건 앞서 겪은 세 가지 사건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과정이었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정리하지 않아도 설명으로 마무리하지 않아도 이미 손에 놓인 것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카드는 지금은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고 결정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요. 이 민들레 씨앗처럼 여러분은 어디로 날아갈지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의 바람은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붙잡는 선택이 아니라 흐름을 믿는 태도예요. 지금까지 본 이야기는 미래를 단정하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잠시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온 오라클 카드는 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이 길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한 문장이에요. 운명은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감정과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조언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혹시 오늘 이 리딩에서 어떤 장면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건 무언가를 바꾸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다가오는 운명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K를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J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가 있지 않아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는 지점에 와 있어요. 이 컵의 9번 역방향은 부족해서 힘든 상태라기보다는 충분히 가져본 뒤에 생기는 공백을 말해요. 원하던 그림이 아예 틀린 건 아닌데 그 안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성취 자체가 아니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이 질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인정과 결과에 대한 감각이 눈에 띄게 무뎌져 있어요. 이 완제 6번 역방향은 실패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카드가 아니라 인정이 더 이상 나를 밀어주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누군가의 반응이나 평가가 예전처럼 힘이 되지 않고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여운이 오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는 의기소침보다는 이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맞나라는 조용한 회의감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외부 환경을 보면 여러분을 세게 흔들지는 않아요. 이 컵의 시종 정방향은 가볍고 부드러운 감정 에너지, 말, 신호, 관심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 에너지는 여러분을 확실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내 상태를 더 뚜렷하게 비추는 역할을 해요. 외부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여러분 마음을 깊게 채워주지는 않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온 소드의 9번 역방향, 이 카드는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가 아니에요. 생각을 쥐고 있는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조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답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소드 9번 역방향은 그 반복을 멈출 수 있는 구간 혹은 멈춰야 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기보다 생각의 압력을 낮추는 쪽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펜타클의 5번 정방향, 이 카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카드로 나왔다는 건 의외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의 공백을 없던 것처럼 덮는 게 아닙니다. 이 펜타클의 5번 정방향은 이 부족함과 외로움의 감각을 부정하지 않고 통과하는 흐름을 뜻해요. 지금의 상태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다음 사건이 들어오기 직전의 자리예요. 지금 느끼는 결핍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여백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는 감정이 무너진 상태도 아니고 무언가가 크게 잘못된 흐름도 아니에요. 다만 기존의 만족과 동력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은 구간이에요. 그럼 이러한 흐름에 있는 여러분에게 들어올 첫 번째 운명적인 사건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의 시작점에는 오래 유지돼 왔지만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 교환카드 역방향은 규칙, 역할, 약속, 관계의 틀이 형식만 남은 채 유지되어 온 상태를 보여줘요. 겉으로는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라는 말로 버텨왔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계속 불편함이나 부담을 주고 있던 구조예요. 이 압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조용히 쌓여있다가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움직이게 하는 주체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 완제 2번 정방향은 이미 두 가지 선택지를 인식하고 있고 이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사람을 뜻해요. 여기에 레너먼드 채찍이 함께 나오면서 이 인물은 반복되는 논쟁이나 같은 문제의 재등장, 말다툼이나 압박, 밀어붙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히 고민만 하던 인물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꺼내왔고 그 과정에서 긴장을 만들어 온 존재예요. 이 인물이 중심에 서면서 사건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태양카드 정방향은 이 사건이 숨겨진 채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상황이 명확해지고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드러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레너먼드 배가 더해지면서 이 장면은 이동, 거리, 환경의 변화, 방향 전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말로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의 장면이 바뀌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리나 역할, 관계의 위치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흐름이에요.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중간 지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템퍼런스 역방향은 조율, 절충, 맞추기, 버티기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뜻해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면 괜찮다, 조금만 더 맞춰보자 라는 방식이 가능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응은 부드럽게 조정하는 쪽이 아니라 균형을 깨서라도 방향을 다시 잡는 쪽으로 기울어요. 이 사건 이후 여러분의 위치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이 펜타클의 10번 역방향은 완성된 구조, 오래 유지되던 틀, 안전하지만 답답했던 자리가 해체되는 흐름을 보여줘요. 이 변화는 불안정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던 역할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가까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맡아왔던 책임이나 위치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래 유지돼 왔지만 사실상 불균형했던 관계가 공개적인 선택으로 방향이 갈리는 사건이에요. 가족이나 연인, 오래 알고 지낸 지인처럼 원래 이런 관계야라는 말로 유지되어 온 관계나 역할이나 책임이 애매하게 굳어져 있던 관계, 이 관계에서 상대는 이미 여러 번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꺼내왔고 이제는 확실한 방향을 정하려는 태도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가 공개적으로 오가거나 주변 사람이 상황을 알게 되거나 관계의 위치가 명확히 정리되는 장면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중간에서 맞추거나 버티는 역할을 하지 않게 되고 이 관계 안에서 맡아왔던 당연했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건 일이나 조직 안에서 구조가 바뀌는 사건으로도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기존 규칙이나 관행이 있었지만 사실상 비효율적이거나 불공정했던 구조, 그 구조 안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인물, 이 사람이 결국 방향을 정하면서 업무 배치나 역할 분담, 프로젝트 진행 방식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바뀌는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백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서 이동이나 업무 환경 변화, 물리적인 이동이나 분리 같은 장면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요.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은 안정적이긴 했지만 계속 떠맡아왔던 역할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선택지를 직접 바라보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잘 끝났다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됐다는 느낌을 남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찾아오게 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의 시작은 누군가와의 정면 충돌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던 상태가 오래 지속된 데서 비롯됩니다. 이 완지 5번 정방향은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의 카드라기보다는 이미 충돌이 일상화돼 있었던 상태를 보여줘요. 겉으로는 각자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다르고 원하는 결과가 다르고 속도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판 위에 계속 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은 한 번의 사건으로 생긴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욕구와 방향이 계속 부딪히며 만들어진 긴장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실제 사건으로 끌어올리는 건 새로운 가능성을 손에 쥔 인물이에요. 이 펜타클의 에이스 정방향은 아주 현실적인 기회, 제안, 시작점을 의미해요. 말로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잡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레너먼드 별이 붙으면서 이 인물은 기대를 받거나 주목을 받거나 이 사람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분위기를 함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등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교와 긴장을 동시에 만들어내요. 이 사람은 일부러 판을 흔들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존재 자체로 기존의 균형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은 해방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이 소대 8번 역방향은 그동안 묶여있던 조건, 말하지 못했던 입장, 움직일 수 없다고 느끼던 자리에서 벗어나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에 레노먼드 곰이 함께 나오면서 이 해방은 감정적 선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결정권이나 돈, 자원, 보호해주던 구조, 이 중 하나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자유야 이걸로 끝나지 않고 누가 더 많은 힘을 쥐게 되는가가 명확해지는 순간을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차갑게 계산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컵의 에이스 정방향은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자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동안 참고 맞추고 상황을 고려해왔다면 이 장면에서는 그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선택은 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가장 솔직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여러분의 위치는 확실히 무거워집니다. 이 소대 9번 정방향은 불안, 책임, 후회, 부담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선택 이후에 따라오는 생각의 무게를 일으켜요. 이건 괜히 했나라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상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고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인간 관계로 보자면 서로 비교와 긴장이 존재하던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면서 관계의 힘이 균형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예전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역시 감정을 숨기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관계는 유지될 수도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관계가 돼요. 일이나 기회로 보자면 경쟁이 존재하던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기회가 하나 떠오르게 돼요. 그 기회는 여러분을 묶고 있던 조건에서 벗어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과 압박을 함께 가져옵니다. 이 선택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이 강하게 남는 흐름이에요. 금전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돈이나 자원, 지원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는 사건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더 많은 권한이나 자원을 쥐게 되고 여러분은 그 흐름 안에서 감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리적 부담과 현실적 책임이 함께 올라올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사건은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성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오래 남는 고민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세 번째 운명적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음에도 끝내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컵의 8번 역방향은 정리되지 않은 미련, 익숙함 때문에 붙잡고 있던 관계나 상황, 혹은 언젠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계속해서 흐름을 붙들고 있던 상태를 말해요. 이미 내 마음은 그 자리에 온전히 있지 않았는데 현실적인 이유나 정, 책임, 습관 때문에 계속 남아 있었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움직이게 하는 주체는 의외로 조용한 존재예요. 이 데스카드 정방향은 갑작스러운 파괴가 아니라 이미 끝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의 마무리를 의미해요. 여기에 레노먼트 책이 붙으면서 이 인물 혹은 이 사건은 숨겨진 사실, 말하지 않았던 결정, 혼자 정리해온 생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주체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둔 상태였고 이 사건은 그 결정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은 더 이상 애매하게 둘 수 없는 순간으로 나타나요. 이 소대 2번 역방향은 유지하던 균형, 눈 감고 버티던 선택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여기에 레노먼드 카드 집이 함께 나오면서 이 장면은 관계의 기반 또는 일상의 중심, 내가 편하다고 느끼던 영역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외부 충격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내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균열이 생기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마법사 역방향은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태도가 먹히지 않는 구간을 의미해요. 설득이나 노력, 말, 의지로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자각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반응은 행동보다 멈춤에 가깝고 붙잡기보다는 놓아버리는 쪽으로 기울어요. 이 사건 이후 여러분의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컵의 기사 역방향은 감정적으로 한 발 물러난 상태, 이전처럼 몰입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해요. 누군가를 향한 기대나 상황에 대한 환상, 그래도 이렇게 되겠지라는 감정적 움직임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변화는 크게 선언되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서 관계와 상황을 대하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미 마음은 멀어졌지만 정이나 습관 때문에 유지되던 관계에서 조용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는 겉으로 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끝낸 상태고 여러분 역시 그 사실을 어느 순간 분명히 인식하게 돼요. 이후 관계는 말다툼 없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은 그 관계에 예전처럼 감정을 싣지 않게 됩니다. 또는 계속 미뤄두고 있던 일이나 역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당장은 유지하자던 구조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은 그 일이나 역할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고 더 이상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게 돼요. 이건 퇴사나 이동 같은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마음이 이미 빠져나온 상태에 가까워요. 이번 사건은 눈에 띄게 요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이미 떠난 자리, 조용한 결론,
감정의 온도 변화, 이 세 가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이미 그때 끝나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는 파피, 양귀비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선택지를 고른 여러분에게 깨어 있어야 할 순간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위험을 경고하는 카드도 아니고 무언가를 강제로 끊어내라고 재촉하는 카드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무감각해진 상태로는 더 이상 이 흐름을 지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예요. 그동안 익숙함 때문에, 감정의 피로 때문에, 혹은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씩 감각을 낮추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상태로는 앞에 놓인 선택과 사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파피는 잠을 깨우는 카드예요. 감정을 흔들어 깨우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을 또렷하게 보게 만드는 깨어있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오라클 메시지는 지금은 마음을 마취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전합니다. 앞서 나온 이 세 번째 사건처럼 이 흐름은 조용히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깨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남기는 흔적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애매함에 다시 기대지 말고 모르겠다는 상태로 넘기지 말고 감정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버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보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선택지에서 보인 세 가지 예언은 요란하게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현실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는 사건들이었어요. 겉으로는 기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변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장면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죠. 이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오라클 카드 파피는 이 선택지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지금은 익숙함에 기대서 감각을 흐리게 넘길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헷갈리더라도 현실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선택을 의식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메시지예요. 이 흐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어있는 상태로 다음 구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나타난 예언이에요. 지금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장면이라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현실 어딘가에서 이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8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식하고 있는 건 변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유지해야 한다고 믿어온 기준과 자리예요. 이 교환카드 정방향은 규칙, 책임, 역할, 오래 이어온 방식, 그리고 이건 쉽게 깨면 안 된다라고 여겨온 구조를 의미해요. 지금의 상황은 불안정해서 흔들리는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오래 유지해온 틀 안에 서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질문은 이걸 바꿔야 하나라기보다는 이걸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게 맞나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보면 만족감이 서서히 빠져나간 상태예요. 이 컵의 9번 역방향은 불행해서 괴로운 카드가 아니라 기대했던 안정과 보상이 더 이상 감정을 채워주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겉으로 보면 이미 괜찮은 위치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는 감정이 넘치기보다는 조용히 비어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외부 환경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태양카드 역방향은 진실이 가려져 있거나 상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이나 반응이 확실한 신호가 되지 않고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확신을 주지는 않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외부는 여러분을 강하게 밀어내지도 확실히 끌어주지도 않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나온 완지의 7번 정방향,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건 지금이 물러설 타이밍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완지의 7번 정방향은 방어, 입장 유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태도를 말해요. 다만 이 방어는 고집이나 버티기와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이건 내가 지켜야 할 선이다라는 인식에 가까워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카드로는 펜타클의 4번 역방향이 나왔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붙잡는 쪽이 아닙니다. 이 펜타클의 4번 역방향은 안전, 소유, 통제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내려놓는 흐름을 뜻해요. 지금까지는 지키는 것이 곧 안정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놓아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건 갑작스러운 포기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먼저 느끼고 있는 방향에 가까워요. 그럼 이 흐름 위에서 여러분에게 들어올 첫 번째 운명적 사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건의 시작은 더 이상 버티고 있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지점에서 옵니다. 먼저 이 소대 2번 역방향은 애매하게 눈 감고 유지해오던 선택, 둘 중 어느 쪽도 고르지 않은 채 시간으로 미뤄두던 문제를 의미해요. 겉으로는 아직 결정할 때는 아니다, 조금만 더 두자라는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실제로는 이미 마음속에서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압력은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결정을 미룬 채 쌓여있던 피로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움직이는 주체는 겉으로 눈에 띄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묵묵히 자기 몫을 해오던 존재예요. 이 펜타클의 8번 정방향은 성실함, 반복, 책임, 꾸준함을 뜻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온 사람 혹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레노먼드 카드 십자가가 붙으면서 이 주체는 부담, 책임,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게와 깊게 연결돼 있어요. 즉, 이 사건은 누군가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더는 이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은 빠르게 전개되지 않아요. 이 완제 8번 역방향은 연락, 진행, 결정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멈추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레노먼드 남성이 함께 나오면서 이 멈춤은 특정 남성 인물이나 결정권을 쥔 사람, 말이나 행동을 미루는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뭔가 안 풀린다는 느낌으로 나타나기보다 누군가의 판단이 서지 않아서 흐름이 정체되는 장면으로 드러나요. 이 멈춤 앞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상황을 기다리는 쪽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완제 2번 정방향은 선택지를 인식하고 방향을 바라보는 카드예요. 아직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갈지, 이 상황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길을 볼지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예요. 이건 행동의 선택이 아니라 방향의 선택에 가까워요. 이 사건 이후 여러분의 변화는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여왕제 역방향은 돌봄, 배려, 감정노동, 내가 더 감싸야 한다는 역할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건 냉정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과도하게 쏟아왔던 에너지를 회수하는 변화에 가까워요. 여러분은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모든 걸 품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로 보자면 오랫동안 애매하게 유지되어 온 관계에서 결정이 미뤄진 채 시간이 흐르고 특정 남성 인물의 태도나 판단이 계속해서 관계의 흐름을 멈춰 세우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은 그 상황을 계속 감싸기보다 이 관계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지를 스스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후 관계는 갑자기 끝나기보다는 여러분 쪽에서 감정적 투자와 배려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이나 현실적인 영역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묵묵히 책임을 떠맡아 오던 역할에서 더 이상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요. 결정권을 가진 인물의 판단이 늦어지거나 일정이나 진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여러분은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할 건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후에는 모든 걸 떠안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태도로 이동하게 돼요. 금전적으로 보자면 함께 관리하던 책임이나 구조에서 누군가의 결정 지연으로 흐름이 막히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배려나 지원, 감정적 보조를 조용히 줄이게 되고 이 구조를 다른 방향으로 볼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당장은 작은 일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 찾아올 두 번째 운명적인 사건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폭발이 아니라 지속된 인내예요. 이 힘카드 정방향은 참아온 시간, 눌러온 감정, 상황을 망치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아온 태도를 뜻해요.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온 흐름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는 참는 힘에도 한계는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움직이는 주체는 결정을 말로 꺼내는 인물이에요. 이 완제 2번 정방향은 이미 선택지를 보고 있는 사람,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본 상태를 뜻해요. 여기에 레노먼드 카드 3가 붙으면서 이 인물은 대화나 연락, 짧지만 중요한 말을 통해 흐름을 움직입니다. 이건 무거운 선언이 아니라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판을 바꾸는 장면에 가까워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보면 갈등의 정리가 아니라 이동과 거리 조정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대 6번 정방향은 상황을 정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덜 아픈 쪽으로 옮겨가는 선택을 뜻해요. 여기에 이 레노먼드 카드 부캐가 더해지면서 이 이동은 부드럽게 예의 있게 갈등 없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싸움이나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한 채 한 걸음 물러나는 장면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행맨카드 역방향은 언젠가 바뀌겠지라는 태도를 이제는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선택은 충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끝난 상태를 현실로 옮기는 움직임에 가까워요. 더 이상 멈춰서서 상황이 달라지길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자세를 바꾸는 선택이에요. 이 사건 이후 여러분의 위치는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이 소대시종 정방향은 생각이 맑아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상태를 뜻해요. 이건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무거운 감정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차분하게 바라보게 돼요. 인간 관계를 보자면 오래 참고 유지해온 관계에서 가벼운 대화 하나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여러분의 짧은 표현이 관계를 예전처럼 붙잡지 않게 만들어요. 이후의 관계는 싸움 없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은 그 관계를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일이나 역할로 보자면 여러분이 책임을 버텨오던 자리에서 이동이나 역할 변화의 이야기가 부드럽게 오가요. 강한 충돌 없이 오히려 예의 있는 방식으로 환경이 달라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그 변화 앞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전이나 책임 구조에서도 더 무거운 쪽을 계속 짊어지기보다 조정하거나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이 나타납니다. 이 선택 이후에 상황은 즉각 좋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확실히 가벼워질 거예요. 이 두 번째 사건은 버틴 사람이 결국 이동하는 사건이에요. 크게 싸우지 않고 누구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하지만 분명히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건의 출발점은 집착이나 유혹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인식이에요. 이 악마 카드 역방향은 중독, 반복, 의존 혹은 이게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미 한 발 벗어난 카드예요. 그래서 이 압력은 무언가에 더 빠져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구조에 묶여있고 싶지 않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넘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주체는 결핍과 생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펜타클의 5번 정방향은 부족함,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뜻하고 이 레노먼드 카드 물고기는 돈, 흐름, 자원, 생계를 상징해요. 즉, 이 사건은 감정적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생존, 금전, 자원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그 현실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장면은 기쁜 소식으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이 태양카드 역방향은 겉으로는 밝아 보였던 상황의 이면 혹은 괜찮아 보이던 것의 한계를 드러내는 카드예요. 여기에 레노먼드 뱀이 더해지면서 이 장면은 숨겨진 계산이나 꼬인 이해관계, 말로 다하지 않은 조건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폭로라기보다는 이게 이런 구조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 소드 7번 정방향은 도망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에요. 지금 이 선택은 정직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차분히 고르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걸 드러내기보다는 정보를 선별하고 거리와 경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끝은 의외로 밝아요. 이 펜타클의 에이스 정방향은 아주 현실적인 새 출발, 작지만 확실한 기회를 뜻해요. 이건 대박이나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발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말해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 누군가의 흐름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작은 판을 하나 새로 열게 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인간 관계에서 보면 의존이나 반복에 가까웠던 관계에서 상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계산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은 그 관계를 정면으로 끊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기 위해 거리와 정보를 조절합니다. 그 결과 이 관계는 예전처럼 깊게 이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만남이나 관계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열어두게 돼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돈이나 생계가 얽힌 구조에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계산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그 구조에 그대로 묶이기보다 한 발 빠져나올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주 작은 규모라도 여러분에게 직접 연결되는 기회가 생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는 함께 책임지던 구조에서 불균형이나 숨겨진 조건이 드러나고 여러분은 모든 걸 감당하는 위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선택은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여러분만의 선택권과 자원이 생기게 돼요. 이 사건은 나를 위한 새로운 판을 여는 아주 현실적인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머스타드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겨자죠. 이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는 현실적인 확장을 뜻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크게 믿어야 한다거나 대단한 결심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지금 내 손에 들어온 아주 작은 선택, 아주 현실적인 시작 하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카드예요. 앞에서 나온 세 번째 사건처럼 여러분은 이미 묶여있던 구조를 인식했고 위험한 흐름을 계산적으로 피했고 완전히 새 판을 열 준비까지는 아니지만 나만의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기 시작한 상태로 들어가요. 이 머스타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금 시작한 이 작은 선택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은 지금은 너무 작아 보여서 이걸로 뭐가 바뀌겠어 싶을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방향이 여기서 갈라졌던 시작점이 돼요. 여러분, 이 선택지에서 보인 세 가지 사건은 갑작스럽게 인생을 뒤집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대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기준과 방향을 바꾸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감정과 책임을 조금씩 거두고 오래 버텨온 자리에서 이동하고 보이지 않던 현실을 인식한 뒤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손에 쥐는 흐름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나 용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 작은 변화를 믿는 태도예요. 이 흐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라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셔도 괜찮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현실 어딘가에서 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삼 번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식하고 있는 건 감정이나 관계의 기복이 아니라 현실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에요. 먼저 이 펜타클의 왕 정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무너지지 않게 관리해야 할 구조 위에 서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의 관심사는 어떻게 더 바꿀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즉흥적인 선택보다는 검증된 방식, 책임질 수 있는 범위, 현실적인 계산을 우선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내면에서는 혼란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 컵의 7번 역방향은 갈피를 못 잡던 상태에서 벗어나 선택지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예전처럼 이것도 가능할까? 저것도 남겨둘까? 흔들리기보다는 이제는 무엇이 현실적인지, 무엇이 환상이었는지를 구분하려는 태도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심리는 감정적으로 풍부하다기보다는 차분하고 건조한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외부 환경은 예전만큼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 완지 5번 역방향은 경쟁, 충돌, 긴장이 겉으로는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이 조용함은 완전히 정리된 평화라기보다는 표면 아래로 갈등이 잠시 가라앉은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외부는 여러분을 밀어붙이지도 확실하게 풀어주지도 않는 묘한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컵의 8번 역방향,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건 지금 당장 떠나거나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컵의 8번 역방향은 이미 마음이 떠났던 곳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카드예요. 지금 필요한 태도는 무작정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망설임이 아니라 확인의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카드로 타워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가 방향으로 나온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 타워 카드 정방향은 예상하지 못한 붕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안쪽에서 무너지고 있던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는 지점을 의미해요. 앞으로의 방향은 조금씩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 한 번은 판이 바뀌는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이 준비가 됐느냐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에너지 위로 들어오는 사건들은 조심스럽게 바꾸는 사건보다는 현실의 틀이 좀 흔들리는 사건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에너지 위에서 어떤 사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 타워가 위기일 수도 있고 해방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찾아올 운명적인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타워가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이 첫 번째 사건의 시작은 분명하지 않았던 감각, 확신할 수 없어서 계속 미뤄두던 의심에서 옵니다. 먼저 이 달카드 정방향은 상황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았던 상태를 의미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흘러왔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맞나라는 감각이 남아있었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채 쌓여온 불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움직이는 주체는 한 번 무너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텨온 구조나 인물을 말합니다. 이 타워 역방향은 이미 붕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억지로 지탱해온 상태를 뜻해요. 여기에 레너먼드 이 갈림길이 붙으면서 이 주체는 선택을 미뤄왔던 사람, 결정하지 않음으로 유지해온 구조 또는 양쪽 가능성을 동시에 붙잡고 있던 흐름과 연결됩니다. 즉, 이 사건은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서 생기기보다는 더 이상 결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지점에서 시작돼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의 핵심은 끊어냄이 아니라 묶여있던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 악마카드 역방향은 중독, 의존, 반복 혹은 이게 편하긴 한데 나를 붙잡고 있다는 구조에서 이미 벗어나려는 흐름이에요. 여기에 레노먼드 나무가 더해지면서 이 장면은 오래 이어져 온 관계나 일상의 루틴, 건강이나 생활 패턴 같이 지속성을 가진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폭포처럼 터지기보다는 지속되던 흐름이 스스로 힘을 잃는 장면으로 드러나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느낌이나 추측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소드의 에이스 정방향은 명확한 인식, 결단,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해요. 이 선택은 감정적으로는 아플 수 있지만 흐릿했던 상황을 말로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는 반응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돌려 말하지 않게 되고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의 위치는 가볍지만은 않아요. 이 소대 3번 정방향은 상처, 실망, 아픔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정확히 인식한 상태로 읽혀요. 이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아픔이 아니라 이미 느끼고 있던 감정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즉각적인 회복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게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인간 관계를 보자면 확실하지 않았던 관계에서 의심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는 지점이 옵니다. 상대의 태도나 말, 선택이 계속 애매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제는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말로 정리해야 하는 장면이 생기게 돼요. 그 과정은 아프지만 관계를 환상으로 유지하던 자리에서는 확실히 벗어나게 됩니다. 일이나 역할로 보자면 오래 유지해온 방식이나 구조에서 이렇게는 더 못 간다는 인식이 분명해져요.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버티기만 하던 구조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걸 말로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후에는 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움직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크게 소란스럽지 않아도 이후의 모든 선택 기준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께 찾아올 두 번째 운명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사건은 갑자기 튀어나온 일이 아니에요. 이 여사제 역방향은 느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느껴졌지만 계속 눌러두고 지나쳐온 상태를 말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걸 마주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직감이 신호를 보내도 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낮춰왔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가 애써 흐리게 만들어 온 감각이 한계에 도달한 지점이에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이 일이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움직이는 인물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완제여왕 정방향은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데 주저함이 없는 인물이에요. 여기에 레너먼드 카드 하우스가 붙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자기 책임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즉, 이 인물은 상황에 휘둘려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전제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과의 접촉은 감정적인 교류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각자의 자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은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돼요. 이 컵의 기사 정방향은 진심 어린 표현, 감정을 담은 말, 혹은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접근을 뜻해요. 하지만 여기에 레노먼드 십자가가 붙으면서 이 감정에는 반드시 무게가 함께 실려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기분 좋은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이 감정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이 관계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건지 같은 질문을 함께 던집니다. 이건 달콤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동시에 감당을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상대의 태도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완제왕 정방향은 주도권을 쥐는 카드예요. 어떻게 할 건지, 어디까지 갈 건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이걸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정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결정에 가까워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관계든 일이든 상황이든 끌려가는 쪽이 아니라 판을 정리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의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이 펜타클의 5번 정방향은 지지의 감소, 의존할 곳이 줄어드는 상태, 혹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직접 책임지는 자리예요. 누군가의 감정에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보호에 기대지 않고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외롭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자리이기도 해요. 일적으로 보자면 자기 자리가 분명한 인물이 감정이나 의지를 담은 제안을 가져오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 제안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 제안을 해볼까가 아니라 어떤 역할로 들어갈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이후에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버텨야 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미뤄두던 감정이나 결정을 더 이상 흐리지 않고 직접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선택 이후에 편안하진 않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부드럽게 시작되지만 결국은 내가 중심을 잡고 현실을 책임지는 자리로 이동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찾아올 세 번째 운명적인 사건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사건의 시작은 무언가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펜타클의 에이스 역방향은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에 쥐지 않았거나 제대로 굴리지 않았거나 시작을 미뤄온 흐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압력은 새로운 일이 생겨서라기보다 이미 주어졌던 가능성을 방치해온 시간의 누적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계속 남아있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움직이는 인물은 가만히 쉬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소드의 4번 역방향은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한 상태, 정리해야 하는데 계속 생각만 반복해온 상태를 뜻해요. 여기에 레드먼드 카드 하트가 붙으면서 이 인물은 이성보다 감정과 생각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보다 말이나 감정으로 먼저 흔들리기 쉬워요. 이 인물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더 이상 혼자 정리하지 못해서 접촉해오는 존재로 보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조용하지만 결이 날카로워요. 이 컵의 왕 역방향은 감정 조절이 흔들리는 상태 혹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뜻해요. 여기에 레드먼드 카드 여우가 붙으면서 이 감정은 솔직하지 않거나 계산이 섞여 있거나 전부를 말하지 않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말은 부드러운데 진짜 속마음은 숨겨진 상태이거나 도움이나 공감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크게 싸우거나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뭔가 이상했지 하고 기억되는 장면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반응은 혼란입니다. 이 컵의 7번 정방향은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확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상대의 말이나 상황, 감정이 모두 가능성처럼 열려 있어서 어느 쪽이 진짜지? 이걸 믿어도 되나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건은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해요.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의 위치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로 바뀝니다. 이 소드 2번 정방향은 결정을 미루는 상태 혹은 일부러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뜻해요. 이건 회피가 아니라 지금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의 감정에도 상황의 흐름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인간 관계로 보자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인물이 여러분에게 도움이나 공감을 요청해 올 수 있어요. 말은 진심처럼 들리지만 전부를 믿기엔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그 관계를 끊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일이나 금전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회처럼 보였던 일이 명확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시 언급됩니다. 상대는 마음이나 사정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인 구조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크게 흔들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기보다 선택하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는 핀펀의 주홍별꽃이라는 꽃이에요. 이 카드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순간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감각, 작지만 결정적인 징조, 지나치면 다시 오지 않는 타이밍을 말합니다. 이 핀퍼넬은 눈에 확 띄는 꽃은 아니지만 날씨가 바뀌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오라클은 크게 흔들리는 선택이 아니라 아주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상황 속의 어색한 공백, 뭔가 이상한데 하고 스쳐 지나간 느낌, 이런 것들이 그냥 기분이 아니라 이미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신호라는 의미예요. 이 카드는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참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결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느꼈던 그 감각을 무시하지는 마라. 3번 선택지를 고른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세 가지 사건은 크게 흔들리거나 요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나가면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예언에서 반복해서 보였던 건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선택 자체가 하나의 태도라는 흐름이었어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어디까지 열어두지 않을지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이 오라클 핀퍼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고 확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지만 스쳐 지나간 느낌 하나만큼은 무시하지 말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선택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이미 느꼈던 그 미세한 신호를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는 겁니다. 이번 예언은 삶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선택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기준 하나를 남기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리딩을 통해서 무언가를 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어디에 머물지 않을지는 분명해졌다면 이 선택지는 이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 감각, 지금은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떠오를 겁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